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열어 신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환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박찬진 선거정책실장을 신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김세환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박찬진 선거정책실장을 후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김세환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사무국장,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등 선관위 요직을 두루 거친 선거행정 전문가로 선거정책실장 재직 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리에 의한 직접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무차장으로서 철저한 선거관리 대책을 마련한 결과 단 한 건의 감염 사례 없이 66.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선거관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김세환 신임 사무총장은 평소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업무 추진에 있어 완벽과 원칙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찬진 신임 사무차장은 중앙선관위 해석과장, 충청북도 선관위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선거 전문가인데요. 선거정책실장으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며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로 공직선거 못지않은 준법 선거의 기틀을 다졌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철저한 선거관리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자 등을 포함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한편 김세환 사무총장 취임식은 오는 10월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지난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됐던 권순일 위원장이 9월 22일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신임 김세환 사무총장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바로 사직원을 제출한 건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2017년 12월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장에게 위원 결혼 사실을 통보했으며 대법원장이 후임 위원 후보자를 국회에 통보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지명하게 되면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3월 2명의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현재는 7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에 국회에서는 조병현,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9월 21일과 22일 국회에서 조병현,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회가 추천한 이상환, 김용호 선관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조병현, 조성대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21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병현 후보자는 사시 21회로 부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22일 인사청문회를 한 조성대 후보자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출신으로 2015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후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선출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들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시민 교육 또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코로나19 시대의 대응을 위한 비대면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비대면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선거연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신규 교육 수요를 창출하고 교재나 영상을 묶음으로 배부하여 강사의 파견 없는 비대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비대면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비대면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는 수요자 맞춤형 영상 콘텐츠로 이색 선거 체험, 이상한 마을의 이상한 선거, 보트게임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상한 마을의 이상한 선거는 웹드라마를 통하여 역할 및 체험 규칙 등을 안내하고 이상한 선거의 오류를 학생 간 상호 토론을 통하여 선거의 4대 원칙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라는 참가자가 직접 후보자가 되어 후보자의 공약 작성, 선거운동을 통하여 선거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해당 콘텐츠를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보급 활용할 예정이며 각 학교에 배부하여 강사 파견 없이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연수 시 신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비대면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영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구성원인 포럼의 잡지 발간 등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구성원인 포럼의 잡지 발간 등입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원이며 자치분권,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예산 및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포럼에 잡지의 발간과 관련된 내용을 서면을 통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포럼이 설립 목적과 활동 목적의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그 명의로 잡지를 발간하거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회원 및 지인 등을 대상으로 잡지의 구독을 권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잡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나 선거 관여 등 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포럼이 발간하는 잡지는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주로부터 통상적인 금액의 광고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기 위하여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포럼의 잡지를 발간한 후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포럼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포럼의 잡지를 통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포럼의 수익금을 포럼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포럼을 설립하거나 활동을 할 때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에 해당해 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각급 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 토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의 키워드는 각급 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 토론 종류입니다. 공직선거 시기가 되면 유권자들은 TV를 통해 후보자들의 선거방송 토론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은 선거인에게 영상과 음성으로 상대 후보와의 토론을 통하여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실시간으로 비교 검증하는 새로운 정보 제공 방식으로 채택된 것인데요.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나 선거 공약, 자질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거방송 토론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82조의 3 및 정당법 제39조에 의해서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하여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 토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대담 토론회,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정당 정책 토론회가 있습니다. 후보자 대담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통령 선거는 3회 이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2회 이상 개최합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실시하는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정당 정책 토론회는 연중에 2회 이상 개최합니다.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시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이상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자치 구시군의 장선거 시에는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 대담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 연설회를 개최하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이 선거방송 토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토론 가이드를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이 바람직한지 등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집중하여 토론을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보자 TV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선거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토론회를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시청하여 토론회가 끝난 후 그들과 토론 내용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회를 시청할 때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성향을 내려놓는 것이 좋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쟁점과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각각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그중에 가장 올바른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후보자들의 주장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의 발언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 토론에 임하는 자세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선거방송 토론 바로보기 평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 토론 바로보기 평가표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전과 정책 분야는 지역 비전과 전략, 경영 철학을 제시했는지, 선출직으로서 역량과 리더십을 보였는지, 정책의 내용이 적정한지, 정책 실현이 가능한지, 정책 설명에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V 토론 자세 분야는 설명을 쉽게 했는지, 토론 규칙을 준수했는지, 진실함을 보여줬는지, 언어 사용이 적절한지,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 10점 만점으로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이 선거방송 토론을 시청할 때 선거방송 토론 바로보기 평가표를 활용한다면 보다 재미있게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거연수원은 다양한 민주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시대에도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비대면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책자 파일, 콘텐츠 이미지, 교육 영상 등 비대면 체험형 민주시민 교육 콘텐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